63세 은퇴 1년 차. 아침에 눈을 뜨면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출근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이 스치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합니다. 사실 직장 다닐 땐 매일이 전쟁이었죠. 상사 눈치, 성과 압박, 후배들과의 세대 차이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 쉬며 달력을 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정작 이제 자유다 싶으니 손발이 묶인 기분이에요. 주변에서는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병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녹슬면 큰일이죠. 그런데 저는 정반대를 선택했어요. 그냥 노는 삶을요. 누가 들으면 한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저한테는 결코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혹시 저처럼 매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께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라는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버티는 날이었어요. 언제 잘릴까 불안했고 늘 누군가와 경쟁해야 했어요. 은퇴 직전엔 정말 지쳤어요. 몸도 아팠고 마음도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은퇴하면 무조건 쉰다. 사람답게 산다. 그런데 막상 은퇴 첫날이 되니까 어색했어요.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카톡도 안 오고 회사에서 받던 전화가 멈췄어요.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은퇴 불루퇴직 우울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하고 싶나? 답은 간단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상 눈에는 정말 나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랑 동갑인데 이 친구는 저와 달리 뭔가 해야 한다며 곧바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대요. 사람 만나고 소일거리도 되고.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지쳐서 그만뒀어요. 나이 들어서 서 있고 손님 눈치 보고 주말에도 나가야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대요. 알바를 관두고 나니 더 허탈했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공허하다고. 지금은 주 2회 노인복지관 가서 바둑 두고 나머지 날엔 집에서 TV 보고 논대요. 본인 말로는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제 아내와의 갈등입니다. 저랑 다르게 아내는 활동적이에요. 마을 봉사단, 경로당 프로그램, 심지어 소규모 동아리까지. 하루 종일 바빠요. 저보고도 당신도 좀 나가서 뭐라도 해라고 닥달합니다. 저도 처음엔 따라갔어요. 근데 안 맞더라고요. 낯가림도 있고 남하고 친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모임 끝나면 더 피곤했어요.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할게. 지금은 각자 알아서 삽니다. 가끔 아내가 투덜대긴 해도 서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매일 일정이 빡빡해야 좋고 누군가는 느긋해야 행복해요. 은퇴 후에도 이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사례는 동네 선배 이야기입니다. 68세인데 은퇴 후에도 고집스럽게 나는 일해야 산다면서 주택관리인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있어야 아파트가 돌아간다는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2년쯤 일하다가 쓰러져서 입원했어요. 퇴원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다가 가족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지금은 동네 공원에서 바둑 두고 손주 돌보고 삽니다. 본인 말로는 아프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더군요.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겠다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가 핵심이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성 셀프-디터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충족되면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간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역할 상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직장인의 역할이 사라졌을 때 대신 뭘 할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꼭 새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나는 그냥 나로 살겠다. 이게 새로운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는 생산성을 너무 강조합니다. 심지어 노인에게도요.
노인 일자리, 평생 현역 좋은 말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생애 한 번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볼 자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은퇴 1년 차에 이걸 배웠습니다. 사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TV를 하루 종일 보면 이래도 되나 싶고 주변에서 뭐라도 해 하면 움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담담합니다. 이 나이에야말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저는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고 라디오 듣고 동네 한 바퀴 걷습니다. 점심은 집밥, 오후엔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심심하면 유튜브 보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멍하니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시간 낭비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시간이란 걸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은퇴는 휴식이자 해방입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물론 원한다면 일해도 좋죠. 봉사도 여행도 알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고 싶어서인지 해야 할 것 같아서인지는 꼭 구분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60대는 두 번째 20대라고도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생각만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좀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남 눈치, 세상 기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사세요. 저는 그걸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만의 일기를 쓰듯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혹시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라면서요. 우리 모두 잘 늙읍시다. 아니, 그냥 잘 쉽시다. 그럼 앞서 쓴 63세 은퇴 1년 차, 그냥 노는 삶을 선택한 이유라는 이야기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번에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실제 도움이 되는 조언과 사례를 담아 풀어드릴게요. 문장은 계속 편하게 말하듯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그냥 쉬고 싶다면서도 막상 쉬면 죄책감이 든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관념을 주입해왔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역할 상실이 우울감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은퇴 후 마음 관리 팁은 딱 3가지예요. 첫째, 새로운 일을 꼭 생산적 노동으로만 정의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 알바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내가 주도권을 가진 일입니다. 서울시가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노후 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을 물었더니 1위가 취미자 기계 발 35%, 2위가 가족 돌봄 24%, 3위가 친목 19%이었어요. 오히려 유급 일자리는 12% 정도였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돈 버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훨씬 더 크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일을 넓게 정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아침 산책, 집밥 요리하기, 손주 돌보기, 동네 사람과 수다 떨기까지 전부 나의 일입니다. 저는 이걸 나만의 일정표라고 부르라고 권합니다. 쓰고 안 쓰고는 자유지만 일주일 정도라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적어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둘째, 빈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습하세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무섭다고 해요. 특히 은퇴 직후. 실제로 OECD 자료 보면 한국 노인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약 7시간 정도인데 이게 너무 갑자기 주어지면 우울증 위험이 1.5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다고 억지로 바쁘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시간을 권장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INDFULNESS 개념이죠. 예를 들어 매일 10분 정도는 그냥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소해 보여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짧은 정적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152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즉, 은퇴 후 시간이 무서운 이유는 낯설어서지 위험해서가 아니에요. 조금씩 빈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면 정말 편안해질 수 있어요.
셋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되 무리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합니다. 나가서 사람 만나야지 하는데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은 그게 고역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사회학자들이 권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강한 관계보다 약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강한 관계는 가족, 아주 친한 친구처럼 깊은 관계. 약한 관계는 동네 주민, 가게 주인,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같은 가벼운 인사 관계죠. 연구 보면 약한 관계가 노년의 고립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노인이 하루에 약한 관계 5명 이상과 인사를 나누면 우울감 점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꼭 동아리 가입, 봉사단체, 재취업처럼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동네 슈퍼 주인과 안부 한마디, 공원 벤치 옆 사람과 짧은 대화, 이런 게 다 사회적 연결이에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드릴까요? 제 지인 중에 62세에 은퇴하고 우울증 진단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자식도 독립했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고 매일 TV만 보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심리 상담 받으면서 실천한 게 3가지였어요. 매일 30분 산책, 편의점, 카페에서 알바 말고 단골 손님 되기, 하루 한 끼는 꼭 직접 차려 먹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분이 6개월 만에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산책로에서 몇 명이랑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게 됐고 편의점 사장님이랑 농담 주고받으면서 내가 여기 주민이구나 하는 소속감이 생겼다고 해요. 이쯤에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은퇴 계획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트 한 권에 아래 질문을 적고 며칠 동안 써보세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뭘까? 하고 싶지 않은 건 뭘까? 매일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작은 일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걸 써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조금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그게 답이에요. 은퇴의 가장 큰 특권이 해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니까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조언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자기 자신을 고용하라. 이 말은 꼭 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가 고용한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내 시간을 사가던 시대가 끝났으면 이제는 내가 사야죠. 내 시간의 사장이 되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가 아니라 이제야 내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그리고 만약 대답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은퇴의 진짜 이유이자 가치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나답게, 그리고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도록 해요. 그것도 잘 사는 방법입니다.